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 박희준 교수가 분석해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날씨도 좋고 사실 요즘은 좋은 얘기만 해도 예. 정말 아까운 시간들인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앞서도 이제 간단히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뭐 삼포, 오포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헬조선이라는 그 단어까지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어요. 뭐 유행이랄까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어 의미를 요즘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인데요. 네. 헬조선이라고 하면 헬. 그러니까 지옥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 헬이죠. 네. 그리고 계층적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조선. 그래서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을 네. 지칭하는 이제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해서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널리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10대에는 입시를 치르잖아요. 그리고 20대에는 취업, 30대에는 주거와 결혼과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한 야유. 집단의 반란 이런 이제 사회적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신조어이긴 한데 언제부터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 온라인 커뮤니티죠. DC 인사이드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본래 이제 헬조선은 식민 사관을 비유하고 근대 지상주의,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해서 이만큼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관이죠. 그런 근대 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반도 역사가 미개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건데요. 근데 네티즌들은 이제 한국의 지옥과 같은 현실과 그리고 헬조선이라는 단어의 그런 강렬함에 이끌려 가지고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확도가 됐는데 지난 5월이었죠. 헬조선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가 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데 더 재밌는 것은 며칠 전이었죠. 그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세재 의원이 이제 최 부총리에게 헬조선의 의미를 묻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좀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도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많은 인생의 역경들 뭐 우리라고 그런 경우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요. 교수님 세대도 그렇고요. 그 이전 세대는 더 했고요.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이런 단어들이 부각이 되면서 마치 정말 떠나야 되는 나라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헬조선 잔혹동화라고도 있다면서요.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요즘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널리 떠돌고 있는 그 동화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들이 이제 각색이 되어졌어요. 헬조선에 맞춰서. 그래서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인어공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인어공주가 이제 마녀의 도움으로 정직원이 됩니다. 근데 월급도 그대로고 야근 수당도 나오지 않고 휴일도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인어공주는 목소리 잃어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다음에 그래서 목소리 잃다 보니까 노동청에 신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거품이 돼서 사라졌다는 내용인데 뭐 금도끼, 은도끼, 성냥팔이 소녀, 그러니까 성냥팔이 소녀 같은 건 또 이래요. 가혹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피우자 회사가 상품을 무단 사용했다고 이제 소녀를 고소하게 되면서 또 소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동화들이 이렇게 각색이 되어져 가지고 요즘 온라인에 많이 떠들고 있고 또 많은 호응을 얻는 것 같아요. 참 문제죠.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뭐 불신, 증오, 혐오 이런 문화들이 만연한다는 거는 이게 좀 기성세들의 좀 문제기도 해요. 아까 3포, 5포 세대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 3포는 연애, 결혼, 출산. 5포는 거기다 이제 취업, 주택 구입이 더해진 건데 최근엔 7포 세대가 나와요. 막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건 심각합니다. 이제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기하는 젊은이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그 현상들이 최근에 참 우리에게 진짜 암울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열심히 자기 일을 찾아서 다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게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에요. 이 소셜 데이터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요. 헬조선과 연관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이 아니라 노력. 강정을 하는 거예요. 삼음절로. 그게 왜냐하면 결국 그 지금 기성세대들은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너희들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어떤 이렇게 훈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항 심리가 굉장히 또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연관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결국 청년, 취업, 노동, 결혼
노력, 금수저, 흑수저 등등이 이제 네. 높은 순위에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헬조선이라는 것은 취업과 청년 문제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들의 그 단어를 사용하는 그 층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청년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조직 문화가 지옥이고 네. 청년들에게 자발적 희생을 강조하는 이 사회, 그죠? 그리고 단지 그 청년들에게 노력만을 강조하는 이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반감, 네. 그리고 풍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막 구조적인 문제로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 진짜 개인의 어떤 노력 문제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긴 해요. 정말 예. 많이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 또 청년들에겐 또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교수님 그 사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예. 이런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어떤 헬조선, 조선이라는 게 그 계층적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던 네.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조에 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지 않는 이제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계층을 이어주는 지금 네. 사다리가 없어진 네.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이런 얘기를 하죠. 부모님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조부모님이 경제적 여유가 네. 있어야 이 사회에서 네. 제대로 성장하고 교육받으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런 점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보여져요. 안타깝다고 네. 보이지만 더 문제인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근데 요즘 청년들의 어떤 그 힘든 시간들을 우리 기성세대들 위로하고 기성세대들이 많은 반성을 합니다. 근데 네.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살아온 그 맞아요. 연대 네, 청년 그쵸. 시절을 보낸 지금 네, 기성세대들도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우셨죠. 그럼요. 우리가, 사실 네. 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지금 우리 정도의 경제 수준 그리고 민주주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도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난 뭐 70년, 80년, 9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놓은 많은 성과들을 부정하고 네.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저는 무엇을 반성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못된 성공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못된 네. 행복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보다 훨씬 못 살던 시절에도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교육받고 성장에도 불구하고 네, 네. 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가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네. 그게 어떤 학습이 되고 교육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멀리 갈 것도 없고요. 네. 집안에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부모님을 부정하는 그런 가정에서는요. 네. 또 효자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네. 부모님 자공경하고 부모님이라는 것만으로 인정하는 가정에서는 또 효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단지 우리가 지난 60, 70년대, 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기성세대의 어떤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행복과 어떤 성공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성찰이 필요할 것 네. 같고. 물론 젊은이들의 목소리 들어야 돼요. 당연하죠. 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이에요. 소통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네. 저는 무조건적인 어떤 기성세대의 반성이라든가 젊은 세대의 위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격하게 우리 교수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 헬조선이란 말 자체가 저주처럼 예. 이게 좀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여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어를 좀 가급적이면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오늘 좀 마지막으로 가져봅니다. 예. 네, 자 오늘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중에